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도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종전엔 만 70세였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경안이 통과됐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받을 때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평소 궁금했던 임플란트와 틀니 관련 궁금증들 과연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하게 물어볼 테니까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어놓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네, 서울시가 문화 분야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오늘 앵커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란 계획인데요. 공예박물관이나 클래식 콘서트홀, 시네마테크, 돈화문 국악당, 창동 아레나 같은 문화시설이 먼저 2020년까지 서울에 새로 문을 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민 누구나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서울시민 문화권을 올해 선언한다고 하는데요. 문화휴가제를 공공기관에 시범 도입하고 반응이 좋으면 민간으로 확대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궁금합니다. Third Eye Blind의 Semi Charmed Life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다음 달부터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때 건강보험 혜택 받으니까 1951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한 11만에서 13만 명 정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이참에 한번 제대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번호 열어놓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본인이나 내 가족 중에 임플란트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이 연령대에 속하신다면 한 번쯤 문자 보내서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대한치과 이식 임플란트 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 일산 리빙웰 치과병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현철입니다. 예, 원장님, 임플란트 일단 치아 몇 개까지 보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평생에 2개까지는 이미 시행하는 걸로 해서 75세, 70세 쓰시고 금년부터는 2개를 65세 이상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 2개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적용 대상이 이제 확대된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치아가 어느 부위의 치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앞니, 어금니 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 기능에 관련된 28개 치아 중 어느 것이라도 2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금니와 앞니 중 2개 임플란트는 치료비의 50%만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던데, 이건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을 할 때는 예. 공단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데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100% 본인이 지불하던 비용의 50%만 지불하게 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연령대가 이제 보다 확대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틀니는 부분 틀니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네, 틀니도 물론 보험으로 동일하게 65세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 지원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된 건데,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또 임플란트가 한번 이렇게 이식 받으면
이게 그냥 네. 평생 영구치로 쭉 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좀 점검을 하면서 뭐 갈아줘야 된다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건강하신 분은 장수하시고 또 몸이 약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명하시는 분이 계신 것처럼 예. 임플란트도 동일하게 시술을 해서 동일 조건에 있을 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예.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빨리 망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라고 하는 치아 뿌리에 해당되는 부위를 뼈에다 박고 그 위에다 네. 보초를 하기 때문에 일반 치아에 보초를 하는 것이 망가졌을 때 수리하듯이 또는 새로 하시듯이 임플란트 보초를 다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뭐 양치 같은 것 그리고 그 임플란트 치아에 좀 이것저것 치석 같은 것들 끼면은 제거해주고 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임플란트 관리는 본인이 하는 자기 관리가 있고 예. 병원에서 전문가가 하는 전문가 관리로 나누어서 이 전문가 관리를 주기적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관리가 중요하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8405번님은 앞서 네. 저희가 그 어떤 이에 적용되냐 여쭤봤었는데 앞니나 어금니 말고요. 송곳니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됩니까? 송곳니는 씹는 데 관련이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집사람이 하던데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송곳니도 씹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금니 움직일 때 음식을 씹을 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송곳니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송곳니도 임플란트 적용 대상입니다. 뭐 전체 이가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뭐 어떤 치아별로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이거고요. 예. 자, 그리고 3017번님 또 문자 주셨어요. 임플란트가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던데요. 비쌀수록 좋은 건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실제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이미 정부에서 네. 정리를 해서 승인을 한 임플란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딱 지정된 게 있군요. 네, 그렇지만 일반으로 하시는 분도 지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 시설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예. 임플란트 비용을 임플란트 재료 하나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여러 가지 시설, 여러 가지 장비, 기구,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진료비가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자, 그리고요. 그 틀니 같은 경우는 레진상 틀니, 뭐 금속상 완전 틀니, 뭐 종류가 좀 다르던데 상관없습니까? 그걸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 틀니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예. 완전 틀니가 있고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험에서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레진상으로만 만든 것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예. 금속이 들어간 부분 틀니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자분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진료받으실 의원에 가셔서 상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상담을 받아봐야 이게 그 이번 건보료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대략적으로 뭐 치료비만 따져본다면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가던 게 한 60만 원 선으로 들어간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50%를 자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반 예.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네. 만일에 뼈 이식을 한다 그러면 뼈 이식은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뼈 이식은 또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될 네. 거고. 자, 그리고 나이가 만약에 너무 많다. 연령대가 너무 높은 분들은 임플란트 자체가 이게 그 잇몸이 허물어져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네. 걱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나이 제한도 네. 있습니까? 전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임플란트는 수술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몸의 다른 부위에 수술할 때랑 똑같은 비교 평가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전신질환이 있는데 전신질환이 잘 조절되고 있다. 치료하셔도 됩니다. 전신질환이 있는데 잘 전신질환이 치료되고 있지 않다. 이럴 때는 이제 협진진료를 통해서 조금 더 커다란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겠고요. 전신질환이요? 전신질환입니다. 예.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렇군요.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이 틀니와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지금 바로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5649번님 문자 주셨어요. 치아가 많이 안 좋습니다. 치주염이 좀 심한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치주염이 아주 심해서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 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게 되죠. 왜냐? 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치아도 예. 환자분의 관리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질환이 생겨서 빼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임플란트에도 동일한 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잇몸에 대한 그리고 관리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쭉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20개, 24개 이렇게 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 또 그래요?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이제 적절한 전신적인 관리가 가능한 병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7927번님 또 문자 주셨는데, 그 골다공증 환자도 임플란트 가능한지, 이것도 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어요. 네, 물론 골다공 환자도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만, 예. 2000년 중반에 골다공약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계열의 약을 드신 분들한테서 예. 이유 없이 골이 썩는 골계사증이 보고되기 시작해서 어허. 현재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예. 그런 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꼭 네. 골다공학회와 대한구강암면외과 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예. 하시게 되면 그런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이 들어간 것. 네. 네.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것도 그렇죠. 골다공증 환자 중에 이제 이런 관련 약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부분 그렇죠. 따져봐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앞서서 그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7927번이 문자 더 주셨어요. 그 네. 병원을 고르는 기준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에 가야 될지 아니면 일반 개인 병원에 가야 될지 이게 네. 지금 적정 가격을 얼마 정도로 봐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병원을 찾는 방법을 말씀하신다면 예.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래요. 예. 지금은 일반 개원하신 선생님들도 임플란트의 일반적인 수식은 대부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난이도가 심한 아까 말씀드린 뼈 이식 같은 거.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이미 괴사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 큰 의료시설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저희가 병원을 결정하는 요건에서 예. 조금 아까 말씀의 마지막 부위에 경제적인 게 들어가게 된다면 예. 그 대답은 저희가 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가격을 가지고 그 병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시술의 능력을 보고 평가하여야 하는데 예. 그것은 직접 경험해보기 전엔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겠죠. 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0213번님, 그 임플란트 치료 받다가 중간에 잠시 쉬고 있는데 중간 쉬다가 다시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임플란트를 어느 시기에 중단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예후의 작용 요소가 되어집니다. 예.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다면 예. 그 부위가 폐쇄되어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픈되어서 구강 내 노출되어 있다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균의 침입이 일어나서 임플란트 주위에 골이 소실돼서 임플란트 수명이 결국은 짧아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면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듯하고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권하는 치료 시기를 지켜서 다음 순서의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이제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확대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대한치과 이식 임플란트 학회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
형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성교통에 다니고 있는 기사 김철정입니다. 경력은 한 1년 넘게 다닌 것 같아요. 오류동이라고 그 외진데가 있거든요. 빈차로 이게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젊은 기사분이 좋은 분 같다고 다른 기사들은 다 손들어도 안 태우고 그냥 갔는데 태워줘서 고맙다고 그때 보람을 느낀 것 같아요.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복 받으시라고 그러고 택시 요금 한 4,000원 나왔는데 한 5,000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길 아는 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손님하고 저하고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100원, 200원 더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일이 힘들죠. 청라 여기 신도시 검암역 당하동 쪽 주로 많이 다녀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낮 시간이라고 나이트 끄고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미등이라도 켜놓으면은 비가 많이 와도 불빛 때문에 이렇게 끼어들기 편하고 이러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도 나이트 끄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비가 오면 나이트 좀 켰으면 좋겠고요. 비가 오면은 진짜 가속을 안 하는 게 안전운전하는 것 같아요. 일 끝나고 나면은 집 근처에 약수터가 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제가 처음에 택시 할 때는 금 때문에 매달 한 10만 원을 찍잖아요. 잘 때는 내가 오늘 10만 원 찍었는데 내일은 얼마나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편하게 오늘 얼마 벌었는데 내일 얼마 벌어야 이런 생각 안 하고 또 얼마를 찍던 데는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 편하게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건강에 도움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오늘 하루 사고 안 나고 건강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잘해야지. 뭔가 오늘도 분명히 이 목표를 달성해야지. 물론 달성하면 좋지만 안 돼도 뭐 세상이 막 망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키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 김철종 택시 기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운서다 보니까 우리 철종님 그 말투가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어미가 했어요 하는데 이게 사투리인지 뭔지 참 분간이 안 돼서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저희 참여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1부 마무리할게요. 80년대 아주 유명한 영화 중 하나죠. 아이스 캐슬스의 OST입니다. Looking Through Eyes of Love. 멜리사 맨체스터의 노래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잠시 후에는 서울시가 건강해지는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고 중국어도 오늘 재밌게 배워봅니다.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오늘 서울시 행정 탐방하고요. 김현중 보행자전것과 보행정책팀장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행 정책팀도 있었군요,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자, 보행이면 이제 걷는 건데, 네. 프로젝트 이름이 걷는 도시 서울. 이런 프로젝트예요. 어떤 정책입니까? 예, 걷는 도시 서울은 자동차보다는 이제 사람이 우선되는 즉 걸음이 편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의 의지를 담아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인데요. 네. 작게는 도로상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일부터 장애인, 노인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을 없는 보행환경 조성,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보행 공간을 만드는 일,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역 7017 프로젝트도 이런 보행도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자, 걷는 도시 서울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일단 발표한 게 있어요. 걷기 1, 2, 3 생활수칙. 이게 뭡니까? 예. 지난 5월에 저희가 이제 걷기 1, 2, 3 생활수칙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걷기 1, 2, 3 생활수칙은 걷는 도시 서울 정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첫째는 한정거장 먼저 내려서 출퇴근길 걸어보기. 두 번째는 2km 이상 하루에 걸어보기. 세 번째는 3층 이하 계단으로 걸어보기를 말합니다. 예. 바쁜 일상에서 운동 부족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 아니면 점심 시간 아니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네. 이런 생활 수칙을 활용한다면 건강 중지는 물론 달라진 서울의 보행 환경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걷기 1, 2, 3 생활수칙 또 공모전도 개최했다면서요? 예,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간 공모전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네. 응모 주제는 나만의 걷기 비법, 내가 만든 걷기 생활 수칙 아이디어, 나의 걷기 코스 대공개 등 세 분야였어요. 근데 여기에 한 100여 분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이 중에서 1등은 30, 30, 30으로 매일 30분씩 걸으면 성인병 발생률이 30% 줄고 앞으로 네. 3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걷기 생활 수칙 아이디어를 보내주셨습니다. 어허. 이분이 1등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또 서울시를 저도 걷는 거 좋아하는데 네네. 이게 그냥 창밖으로 보던 풍경이 아니라 직접 걷게 되면은 내 동네가 되고 뭔가 예, 좀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출근할 때도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 좋을 텐데 걸어서 출근 데이도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예, 매년 11월 11일이 보행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시가 이 점에 착안해서 매달 11일을 걸어서 출근하는 날로 지정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걷기 1, 2, 3 생활수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보자는 캠페인인데요. 네. 시민 여러분들이 별다른 준비가 필요하신 건 아니고요. 평소 출근길에서 한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도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편한 복장으로 전체 출근길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 몇 정거장 미리 내리셔서 출근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11월 11일이 보행자의 날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떡데이가 아니었군요. 예. 자, 걸어서 출근 데이 참여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예. 이 캠페인은 워크온이라는 걸음 기부 어플이랑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출근데이 첫 번째가 이제 7월 11일이 될 겁니다. 네. 그때까지 걸음수가 1억 2,300만 보가 되면, 캠페인에 확산 메시지를 남긴 참여자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지속적으로 걸음 기부 프로그램을 할 계획인데요. 시민 여러분들도 건강에도 좋고 기부도 하고 또 상품도 받는 걷기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김현중 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중국어가 점점 능통해지시는 우리 네네. 정병진 아나운서 짜오. 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능통해져야 되는데 통통해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자, 수박. 어제 수박 배웠잖아요. 네. 자, 시과, 오.
시과 아주 좋아요. 시과. 네. 과일 주스는 뭐라고 했었죠? 구워질. 그렇죠. 구워질. 네, 잘하셨어요. 과일을 구워 먹는 게 아닙니다. 네. 갈아 마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구워질.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요? 자, 좀 시원한 것들 문자가 또 왔어요. 네. 이게 있군요. 0113번님, 문정아 선생님, 여름에 가장 맛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원한 맥주 아니겠습니까? 와. 맥주. 맥주 표현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전부터 말씀을 드리려니까 그러네요. 맥주가 한 잔. 날 좋을 때는 네. 생각이 나죠. 네, 생각날 수 있죠. 네. 자, 궁금해하시니까 알려드릴게요. 맥주는요, 중국어로 피지오, 피지오, 피지오. 피지오. 라고 하는데요. 네. 비는 외래어 beer를 비슷한 발음으로 바꾼 거고요. 영어 잘하시네요. 잘못해요. 술은 지오. 지오. 네, 술주자를 써요. 술주. 네, 주가 술주자를 중국어로 지오. 지오. 네, 숫자 9도 우리가 지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오. 네, 술도 지오라고 하고요. 발음이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네. 자, 지오. 다시 한번 맥주는 비지오. 피지오. 비지오. 피지오. 네. 그리고 이렇게 맥주를 혼자 마시진 않잖아요, 대부분. 네. 뭐 혼자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함께 이렇게 건배 하면서 건배. 마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건배. 중국어로 뭐였죠? 네, 중국어로 건배는 깜빼이. 깐빼이. 한 번 더 깜빼이. 깐빼이. 네, 이때 깐자는 말을 건자를 쓰는데요. 네. 마르다, 사라지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빼이는 잔 배자. 그러니까 잔에 맥주를 따랐는데 이게 다 사라질 때까지 다 마시는 거, 즉 건배의 깜빼이. 깐빼이. 한 번 더 깜빼이. 깐빼이. 라고 합니다. 네. 자, 맥주 한 잔 시원하게 깐빼이 외치면서 네. 마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피지오. 이게 맥주. 맥주입니다. 피지오. 비지오. 건배는 깜빼이. 깐빼이. 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피지오. 깐빼이. 자, 0345번님,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침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면서, 잊을 수가 없는 단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저희 방송은 또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자, 미성년자가 끝나면,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때 맥주도 마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데,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 감상평도 좋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들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The Brand New Heaven입니다. You are the universe.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출입하는 김학무 기자 연결합니다. YTN 김학무 기자 나와 계시죠? 네, 김학무입니다. 자,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교통난이 심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많습니다. 차가 워낙 많기 때문이죠. 경기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실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의 입성률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버스 준 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2층 버스도 500대로 크게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준 공영제란 일반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경기도가 예산 지원으로 해서 보장해주고 대신에 노선 변경이나 버스 정차 등 관리하는 권한을 경기도가 행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버스 정차나 노선 변경 등의 계획을 업체의 이익보다는 시민 편의에 맞춰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버스 준 공영제를 실시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4년에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된 이후에도 출퇴근 때 입석률이 10% 정도로 나타날 만큼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10%라면 직장인과 수도권 지역 직장인과 학생 8천여 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경기도는 이 숫자를 2017년에 50%로 줄이고 또 2018년에는 제로로 만들겠다고 그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 9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다. 경기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보완하거나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예산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 경기도는 우선 그 광역 버스에 한해 그 중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한 예산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그 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그 일선 시군과 협의해서 절반씩 부담할 계획인데요. 네. 다음 달 중에 시군과 그 버스 업계 이들과 협의를 시작하고 8월에 사업 설명회 또 11월에 시행 협약 체결 등 그런 그 협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우려를 표하는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을 부담해야 할 그 일선 시군은 물론이고 그 예산을 심의 의결할 도의회와도 전혀 그동안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게다가 그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는 서울시와도 그 진입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또 그 서울시와도 전혀 협의 없이 서둘러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원만히 거쳐서 시민들의 그 출퇴근난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기도의 이 버스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막 그 콩나물 시루 같이 사람들이 밀집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경기 북부 지역 소식인데요.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댐을 무단 방류할 조짐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마철을 이제 맞아서 그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그 환강댐물을 무단 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은 물론이고 그 한국수자원공사와 그 군 당국이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피서객이나 또 그 주민에 대한 홍보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그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예. 또 한강댐 그 방류에 대비해서 만든 남쪽에 군남댐이 있는데요. 그 군남댐에 그 수문을 열어서 물을 모두 방류하고 한강댐 방류에 그 대비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에는 여름에 캠핑하는 피서객이나 낚시객이 많은데요. 이들에 대한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곳곳에 안내 현수막 30장을 걸고 또 하천 출입금지 방송과 그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생긴다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미리 방지할 수는 없습니까? 네, 그 환강댐은 그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km 가량 떨어진 그 임진강 본류에 있는 댐인데요. 네. 그 저수량이 최대 4억 톤 정도로 추정되고 또 그 이 환강댐의 수위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으로 관찰한 결과 북한이 그 지난달부터 환강댐의 그 수위를 만수위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환강댐에서 그 물을 방류하게 되면 그 불과 30분도 안 돼서 그 우리 측에 물이 도달하게 됩니다. 방류 사실을 신속히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은 그 지난달 16일과 17일에 그 아무런 통보 없이 두 차례 환강댐 물을 방류해서 그 임진강 수위가 그 갑자기 높아지는 바람에 그 이 지역 어민들이 그 어구를 모두 잃는 등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그 피서객들이 그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당국의 조치를 잘 따라야 그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자, 페스티벌의 Out of My Head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유로 2016에서 아이슬란드가 아주 유럽 축구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죠. 무패 행진 이어가다가 결국 잉글랜드도 꺾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인구가 3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서울 성북구, 강북구 인구가 한 33만 정도 되거든요. 자, 정말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똘똘 뭉쳐서 힘을 내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삶 여러분 모두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